오늘 여러분의 하루는 어땠나요? 주인공인 우리의 시간, 당신의 배경음악입니다. 살다 보면 매 순간을 버티는 것만으로도 벅찰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 지금을 버텨내는 것, 그것만으로도 온 우주를 지켜내듯 가치 있는 일이 됩니다. 힘이 든 사람에게 기운내라는 말이 얼마나 도움이 될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시간을 버텨낼 그 힘만큼은 내주기를 우리는 기도하는 마음으로 바라봅니다. 늦었지만 12구 이태원 참사에 희생되신 분들의 명복을 빕니다. 부상당하신 분들의 빠른 쾌유를 소망합니다. 유가족분들께 깊은 애도를 표합니다. 충격에 휩싸인 우리 모두 힘을 내서 마음을 추스려야 하겠습니다. 오늘은 좀 슬픈 이야기로 시작했는데요. 다시는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기를 소망하는 마음을 보태고 희생되신 분들의 명복을 함께 빌어보고 싶었습니다. 당신의 배경음악도 힘을 내서 오늘 준비한 이야기 시작할게요. 정성을 다해 준비했어요. 당신의 배경음악 함께 해주세요. 조금만 쉴게. 그 사람 있겠다는 건 아냐. 내 눈물이 그 사람 닮은 맘이 지친데 숨을 고르고 상처난 가슴 쉬도록 아주 잠시라도 있게 해줄래. 좋았던 내 사랑부터 아팠던 이별까지 빠진 것 없이 다 데려가 줄래. 그대 듣나요? 내 마음 아나요? 그림도 사랑 같아서 다 해지고 찢어진 가슴을 야미하 그대 모든 걸 안고 사는 나를. 가여운 사랑아 나 조금만 쉴게. 그 사람 미워하는 거 아냐. 내 두 눈이 그 사람 찾던 발이 지친데 잠시 앉아서 다 부르던 발 쉬도록 1분 1초라도 있게 해줄래. 따뜻한 손도 설레인 그 웃음도 빠진 것 없이 다 데려가 줄래. 그대 듣나요? 내 마음 아나요? 그림도 사랑 같아서
잠시만 조금만 쉴게요. 서영은의 그리움도 사랑 같아서 함께 들으셨습니다. 당신의 배경음악은 여러분과 함께 만들어가는 음악 소통 방송입니다. 오늘은 오늘의 주인공 인세종의 시간이죠. 음악 한 곡 더 듣고 제가 직접 만나러 가는 인물 탐구 시간, 오늘의 주인공 인세종 만나보겠습니다. 휘인이 부릅니다. 광합성. 나는 네가 아무 생각도 말고 햇빛을 좀 받았으면 싶어. 나는 네가 좋은 노래를 들으면 무작정 그냥 걸었으면 싶어. 나는 네가 좋은 사람들과 웃고 떠들고 그래 그렇게 살았으면 싶어. 나는 네가 조금만 더 못되고 날카로워 상처도 좀 덜 받았으면 싶어. 이젠 네 걱정 놀아둘게. 햇빛 아래 따뜻하게 이젠 물도 더 잘 줄게. 햇빛 아래 따뜻하게 우리는 광합성 중. 우리는 그렇게 자꾸만 의미를 잃어 그러던 와중에 너를 만난 건 큰 기적. 언제든 널 안아주고만 싶어. 가꾸운 토스트 앤 치즈 널 위한 내린 드립 햇살 아래 우리 눈 뒤에 Sunbed until sunset 노을이 지는 바닷속 swim 이 노래 속에 우린 숨었어. 이젠 네 걱정 놀아둘게. 햇빛 아래 따뜻하게 이젠 물도 더 잘 줄게. 햇빛 아래 따뜻하게 우리는 광합성 중. 코너 인세종은 우리의 일상을 조금 더 풍성하게 해줄 그 비법을 발견하기 위해 오늘의 주인공을 만나봅니다. 인세종에서 만나는 주인공은 오늘 어떤 비법을 소개해 줄까요? 오늘 주인공의 테마와 배경음악도 궁금해지는데요. 오늘의 주인공 인세종은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이자 충청권의 트라우마 센터죠. 국립공주병원의 병원장이신 이종국 원장님입니다.
오늘의 주인공 만나보시죠. 안녕하세요, 원장님. 직접 자기소개 부탁드립니다. 네, 안녕하세요. 국립공주병원장으로 일하고 있는 정신의학과 전문의 이종국입니다. 저희 병원에서 충청권 트라우마센터도 운영하고 있어서요. 트라우마 센터장도 겸하고 있죠. 공주에서는 지금 7년째 일하고 있는데요. 세종에 가까워서 그쪽에 출장이라든 업무상 자주 오고 가고 또 이웃이어서 또 우리 직원 중에도 세종에 사는 사람 많아서 친근감이 많이 있게 좀 편안합니다. 그리고 가족으로는 사랑하는 아내와 네. 장성한 두 아들이 있죠. 아, 그러시군요. 우선 이렇게 초대 응해주셔서 감사드려요. 국립공주병원이 충청 지역의 트라우마 센터라고 알고 있는데요. 그 트라우마 센터의 역할에 대해서 좀 소개해 주시겠어요? 예, 충청권 트라우마 센터는 작년 6월에 국립공주병원에 이제 부설로 만들어졌는데요. 지금도 현재 진행형인 이태원 참사를 비롯해서 우리 사회, 우리 주변에 재난이라든지 트라우마 이런 것들이 굉장히 많죠. 거슬러 올라가면은 세월호도 있었고 화재라든지 또 포항 지진이라든지 산불이라든지 우리 주위에 그런 트라우마들이 굉장히 많은데 그게 이제 우리 정신 건강을 많이 위협을 하죠. 그래서 초기에 또 적절한 시기에 빨리빨리 대응하면은 그 어려움을 잘 넘어가고 건강을 되찾을 수 있는데 그게 해결이 되지 않으면은 소위 PTSD로 알려져 있는 외상후 스트레스라든지 스트레스 장애라든지 우울증이라든지 불안이라든지 심각한 문제를 일으키는데요. 그래서 국가에서 정부에서 전국 5개 국립병원에다가 트라우마 센터를 만들어서 적극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한 거죠. 그래서 이름 그대로 그 지역에 있는 다양한 재난과 트라우마 현장에서 필요한 심리 지원이라든지 또 심리 지원할 수 있는 그 역량을 갖춘 그런 전문가들 양성하는 교육이라든지 또 전 국민 대상으로 하는 이런 재난 트라우마에 대한 어떤 예방 교육이라든지 그런 일을 하고 있습니다. 아, 그렇군요. 또 제가 알기로는 이 트라우마 센터에서 운영하는 또 마음 안심 버스가 네, 있죠. 있더라고요. 네. 그 얼마 전에 또 이태원 참사로 인해서 그 트라우마를 겪으시는 분들을 돕기 위해 네. 그 또 서울의 분향소에도 마음 예. 안심 버스가 예. 가지 않았나요? 네, 그렇죠. 저희 트라우마 센터가 생기면서 찾아오는 분들만 우리가 대응하기는 어려움이 있고 현장을 직접 가야 되는데 그래서 그 마음안심 버스라고 해서 대형 버스를 개조해서 소위 움직이는 진료실이라고 할까요? 병원 진료실 같은 검사도 하고 상담도 하고 프로그램 할 수 있는 그러한 이동형 시설들을 갖춘 마음안심 버스를 운영을 해서 필요로 하는 곳에 빨리 직원들이랑 같이 장비라든지 필요한 것들을 싣고 현장에 구석구석 찾아가서 현장에서 대응하기 위한 그런 그 강력한 도구로 활용이 되고 있죠. 그래서 또 이런 트라우마 현장뿐만 아니라 여러 취약계층의 어려움을 겪는 분들을 저희가 직접 찾아갑니다. 예를 들면은 경찰서라든지 경찰관도 굉장히 힘든 직종이지 않습니까? 경찰관이라든지 또 코로나19 대응하는 그런 인력들, 공무원들, 또 대학생들도 위기가 많아요. 힘든 스트레스도 많고 꼭 큰 트라우마가 아니어도 일상적인 어려움을 겪는 분들이 필요로 하는 곳이면 저희가 찾아가서 현장에서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하고 상담도 해드리고 검사도 해드리고 그런 역할을 하고 있는 아주 강력한 도구라고 할 수 있습니다. 마음안심 버스가. 아, 그렇군요. 그래서 또 이런 작은 어떤 심리적인 외상이라든가 좀 트라우마 같은 것들도 미리미리 좀 점검하고 그렇죠. 또 관리할 수 있도록 예. 좀 평소에 관심을 가지고 좀 할 필요가 있겠네요. 그렇죠. 우리가 이제 몸의 건강을 신경 쓰고 살피듯이 내 마음 상태가 어떤지를 몸 건강 못지않게 좀 자주 살피고 체크하고 점검해 볼 필요가 있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원장님을 또 모셨으니까 또 심리적 트라우마나 그 스트레스로부터 일상을 조금 더 건강하게 관리하고 또 유지할 수 있는, 또 점검할 수 있는, 더 활력이 될 수 있는 그런 어떤 비법이나 활동이 있다면 좀 소개를 해주시겠어요? 예. 일단은 트라우마에 포커스를 맞추면
자기 스스로 어떻게 감당하기 어려운 정도의 내 의지와 관계없이 내 의도와 관계없이 생겨나는 큰 불행에 의해서 2차적으로 반응하는 심리적인 불안이라든지 걱정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어떻게 보면 자연스러운 현상이기 때문에 그거를 너무 두려워하거나 무서워하거나 뭐 겁낼 필요 없고요. 그 반응을 어떻게 잘 받아들이고 소화시키고 해소하느냐가 중요한 것인데요. 그러려면 아까도 얼핏 말씀드린 것처럼 첫 번째는 내 마음 상태가 어떤지를 있는 그대로 한번 들여다보고 평가해 보는 게 필요합니다. 그래서 사실 한 달 전에 10월 10일이 늘 정신건강의 날로 국가에서 정신건강의 날로 기념해서 행사를 하는데요. 요번에 정신건강의 날 때 보건복지부에서 마음건강 증진을 위해서 전 국민들이 좀 도움이 될 만한 이 4단계를 발표했습니다. 4단계 마음관리. 그게 보면 이제 첫 번째가 내 마음 살피기, 두 번째가 힘들다고 말하기, 세 번째가 전문가 찾아가기, 네 번째 단계 함께 극복하기. 그래서 사실은 간단합니다. 내 마음이 어떤지를 그 몸의 건강 관리하듯이 내 마음이 어떤 상태인지 한번 살펴보고 아무렇지도 않다 그러면은 괜찮지만 어딘가 좀 불편하고 불안하고 괴롭다든지 그러면은 혼자 꿍꿍 앓고 그럴 것이 아니라 주위 사람들에게 가족에게라든지 친구에게라든지 누구에든지 자기 힘들다는 이 얘기를 자꾸 표현하고 자기 마음, 감정 상태를 드러내는 게 중요합니다. 특히 남성들 같으면은 남자 울면 안 된다든지 참아야 된다든지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억압하는 게 많은데요. 그게 억압하다 보면은 그게 해소가 안 되면 그게 큰 병이 되는 거죠. 그래서 그거를 자꾸 풀어내고 표현하고 그래서 주위의 간단한 조언이라든지 주위의 도움으로 해결할 수 있는 것도 있지만 그것만 해결이 안 되면은 그때부터는 전문가의 도움이 필요한 거죠. 정신과 의사라든지 심리사라든지 사회복지사라든지 주변에 오프라인도 있고 온라인도 있고 다양한 전문가들을 찾을 수 있는 게 있으니까 전문가 찾아가고 혼자 해결하려고 하지 말고 다 함께 더불어서 또 병은 소문을 내야 된다고 하는 것처럼 그러다 보면은 힘도 많이 얻을 수 있고 나 혼자만의 어려움이 아니고 주위에 나와 함께 도와줄 사람도 있다는 것도 알고 나만의 고민이 아니고 누구나 겪을 수 있는 거구나 하면서 스스로 위안도 얻고 그러면서 이제 극복할 수 있는 길이 많이 생기게 되죠. 네, 그렇군요. 네, 지금 원장님 말씀해 주셨던 것처럼 또 우리가 평소에 우리 마음을 또 좀 살필 수 있는 것 중요했는데요. 그리고 보건복지부에서 발표한 마음건강 증진을 위한 4단계 네. 내 마음 살피기, 힘들다고 말하기, 전문가 찾아가기, 그리고 함께 극복해내기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셨어요. 네. 자, 원장님, 저희 원장님의 그 테마 음악을 듣고 그 건강한, 그 원장님의 건강한 마음 챙김에 대해서도 좀 알아보고 싶어요. 네. 그래서 원장님의 테마 음악 일단 좀 소개해 주시겠어요? 예. 젊은 사람들은 잘 모를 수 있을 텐데요. 저는 나이가 좀 있는 사람이고 그래서 노래방 가면은 제가 부르는 노래 중에 그 대표적인 걸로 나훈아의 사랑을 많이 부릅니다. 나훈아의 사랑은 그 사랑이라는 단어 자체가 어떻게 보면 진부할 수 있겠지만 굉장히 의미 있고 중요하고 좋은 단어죠. 사랑이면은 모든 것들이 해결될 수 있어요. 진정한 사랑이라면. 그래서 뭐 주위에 많은 사람들을 다 사랑해야 되겠지만 특별히 또 뭐 가족 중에서는 제가 사랑하는 아내 또 두 아들을 비롯해서 제가 좋아하는 분들을 생각하면서 이 노래를 부르게 되는데 사랑이라는 노래가 굉장히 가사들 와닿고 해서 참 좋습니다. 네, 나훈아 사랑 예. 들어보겠습니다. 이 세상에 하나밖에 둘도 없는 내 여인아 보고 또 쳐다봐도 싫지 않는 내
내리는 겨울날에 내 가슴은 불이 되리라. 온 세상을 다 준대도 바꿀 수 없는 내 연인아, 잠시라도 떨어져선 못 살 것 같은 내 사랑아. 행여 당신 외로울 때 내가 당신 친구가 되고, 행여 당신 우울할 땐 내가 당신 웃음 줄이라. 이 세상에 하나밖에 둘도 없는 내 여인아, 보고 또 보고 또 쳐다봐도 쉽지 않는 내 원장님은 특히 상담도 하시고 그러다 보면은 많이 들어주시는 입장이시라서 휴식과 또 마음의 충전이 중요하실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원장님의 취미나 충전이 되는 활동 그리고 스트레스 해소법이 있다면 좀 나눠주시겠어요? 예. 사람마다 자기한테 맞는 게 있을 텐데요. 저의 경우를 소개해 드린다면 저는 영화라든지 TV 이런 것들을 많이 보고 좋아합니다. 특히나 영화나 TV 같은 경우는 그 속에 인생이 들어있고 굉장히 감동도 있고 재미도 있고 우리 골라서 보죠. 마음을 풀어주는 좋은 드라마들이 많이 있거든요. 최근에 본 거에는 우리들의 블루스라든지 한참 많이들 좋아하지만 나의 아저씨라든지 맞아요. 뭐 좋은 드라마들이 많죠. 또 그 이상한 변호사 우영우라든지 그래서 시간 날 때마다 저는 뭐 어떤 사람들은 뭐 TV 바보 상자 그래가지고서 아예 안 보는 경우도 있고 그런데 그거는 어떻게 활용에 따라 다르기 때문에 그런 걸 보고 또 걷는 것도 제가 좋아합니다. 땀 흘려서 하는 운동도 필요하지만 뭐 30분이든지 1시간이든지 뭐 점심 먹고라든지 저녁 먹고라든지 참지 않으면 시간 내서 걷다 보면은 걸으면서 이제 사실은 걷는 것 자체가 또 하나의 명상도 되고 운동뿐만 아니라 걸으면서 잡념도 잊어버리고 좀 비워낼 수 있는 그런 것도 좋고 또 좋은 분들을 많이 만나는 것도 제가 좋아합니다. 그래서 친구들이라든지 이 공주도 사실 객지이긴 한데 여기서 병원 직원이라든지 공주에 계시는 분들하고 또 알게 된 분들하고 기회 되면은 만나서 차도 마시고 시간을 같이 갖는 것. 또 뭐 맛있는 집 먹고 맛집 가고요. 또 가족들이 저는 이제 주말 부부로 떨어져 있어서 주중에는 각자 있지만 주말에는 아내하고 아이들도 다 제각각 자기 일들 해서 자주 보기는 어렵지만 만나게 되면은 가족들하고 같이 맛집도 가고 여행도 가고 그런 시간들이 저에게는 많이 힘이 되어주고 그렇습니다. 그렇군요. 그렇게 또 충전을 하신다면 이러한 충전법으로 또 스트레스를 또 해소하시나요? 네네네. 그렇죠. 뭐 저는 물론 이제 병원에 일하다 보니까 환자 진료하다 보면은 환자 중에 좀 힘들고 또 잘 해결이 안 되고 이런 분들 보면은 좀 마음이 안타깝기도 하고 병원 운영하다 보면은 또 리더로서 뭐 부서라든지 또 직원들이라든지 신경 쓸 게 많으니까 뭐 신경 스트레스를 받을 게 많이 있죠. 근데 이건 저는 조금 뭐 성격적으로도 좀 낙천적이라고 그럴까요?
한 군데 너무 물론 이제 집중할 때는 해결위해서는 집중하지만 너무 깊이 빠져 있고 하는 것들은 좀 피하려고 하죠. 그래서 어느 정도 하고 빨리 옮겨가고 그렇게 해서 또 때로는 우리 그 안정화 기법 같은 것도 가끔 하는데 좀 답답하거나 그럴 때는 저도 심호흡도 해보고 또 뭐 좋은 걸 연상하고 생각도 해보고 뭐 그런 다양한 그때그때마다 필요한 활동들을 하면서 쌓이지 않게 뭐 빚도 자꾸 쌓이면 늘으면 큰 빚이 되지 않습니까? 네네. 처럼 작은 거를 그때그때마다 오래 두지 않고 그때그때 풀려고 해요. 그냥 누적되지 않도록. 이해가 쏙 들어옵니다. 네, 비처럼 자꾸 이렇게 나중에 갚기 어려울 정도로 어. 파산이 되면 감당이 어려우니까 조금씩 있을 때 바로바로 갚아나가고 바로. 네. 바로바로 채우고 그런 게 필요할 것 같아요. 그렇군요. 이 스트레스를 받지 않을 수는 없을 텐데. 그럼요. 아유, 당연히 누구나 스트레스가 없을 수 없죠. 환경 자체도 그렇고. 그리고 기왕에 스트레스 얘기해서 그런데 네. 스트레스는 무조건 나쁘거나 받으면 안 되는 게 아닙니다. 네. 스트레스도 정말 고통을 주고 부정적인 스트레스가 있는가 하면 긍정적이고 좋은 스트레스가 있어요. 내 자신을 좀 적당히 긴장도 시키고 역량을 발휘하기도 하고 도전하게 하고 그런 것들이 좋은 스트레스가 되죠. 네네. 예컨대 나에게 어떤 주어진 그 기회라든지 도전이 오게 되면 신경이 쓰이죠. 예를 들면 제가 올해 이제 3년째 원장 하고 있는데요. 네. 2년 전에 제가 의료부장이었을 때 이제 원장 자리가 생겨서 원장에 공모했거든요. 의료부장보다 원장 되면은 신경 쓸 것도 많고 힘들죠. 근데 제가 지원을 했어요. 지원하고 이제 서류 준비하고 면접 보고 그런 과정이 사실 스트레스거든요. 그렇죠. 그 스트레스 안 받으려면 지원도 안 하고 그러면 서류 준비할 필요도 없고 면접 안 봐도 돼요. 그냥 그걸 만족하면. 그렇지만 저는 도전을 한 거죠. 도전해서 면접도 보고 뭐 서류도 준비할 게 많아요. 뭐 절차도 까다롭고 그런 과정을 넘어가고 그거를 잘 타고 하니까 원장이 됐고 원장이 힘든 것도 있지만 이건 누가 하기 싫은 걸 억지로 떠맡겼으면 제가 못 견뎠을 텐데 제가 선택해서 한 거고 네. 제가 그거는 능동적으로 제가 받아들이는 스트레스이기 때문에 저는 그런 스트레스는 참 좋은 스트레스라고 생각하는 것이죠. 그런 거 많습니다. 승진하는 것도 스트레스고요. 결혼하는 것도 스트레스예요. 그러네. 여행 가는 것도 스트레스고. 여행 안 가고 하면은 돈도 안 쓰고 뭐 신경 쓸 것도 없지만 여행을 가려면은 또 어디 갈 것인가 일정도 짜고 돈도 준비해야 되고 또 같이 가는 사람에서 일정도 서로 맞춰야 되고 이것도 신경 쓰는 일종의 스트레스거든요. 근데 그건 좋은 스트레스죠. 그걸 통해서 얻게 되는 게 훨씬 더 많으니까. 어떻게 보면은 성장과 스트레스는 함께 그럼요. 가는 세트네요. 네. 단... 노 페인 노 게인처럼 투자 없는 성과는 없다. 좋은 스트레스는 하나의 투자라고 생각하는 거죠. 그리고 나쁜 스트레스도 어떻게 보면 그거를 전화위복이라고 그럴까? 그거를 극복하는 계기로 해서 그래서 이런 개념도 있습니다. 외상후 스트레스 장애도 있지만 외상후 성장이라는 개념도 있거든요. 외상을 겪고 곤란을 겪고 힘들 과정을 거쳐서 더 성장하는 거죠. 전화위복의 계기로 삼아서 그 자체는 실패는 원하던 스트레스가 아니었지만 뒤집어서 하면은 좋은 스트레스로 좀 자기 성장의 계기를 만들 수 있는 것도 있어서 저는 그렇게 마음을 한번 바꿔보면은 훨씬 더 낫지 않을까. 실제로도 그렇고요. 네네. 그렇습니다. 어떤 스트레스건 우리가 또 마음 먹기에 따라서 그 자체를 또 기회로 또 우리가 생각하느냐에 따라서 이게 천차만별의 그렇죠. 결과를 또 줄 수 있을 것도 같습니다. 우리 속담에도 비 온 뒤에 땅이 굳는다. 맞아요. 이런 말도 있지 않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저희 노래 하나 듣고 이어가겠습니다. 네. 아내분이 좋아하시는 노래로 추천해 주셔도 좋습니다. 예, 아내가 좋아하는 거는 제가 한번 키스 더 레인이라고 하는 그런 연주곡 이걸 참 좋아하더라고요. 네. 그래서 아내와 함께 들으면 참 좋을 이루마의 키스 더 레인 한번 들어보시겠습니다.
저희 인세종에서는 꿈에 닿아있는 여러 개의 다리와 같은 버킷리스트를 공통 질문으로 준비하고 있습니다. 원장님의 버킷리스트가 궁금해요. 네. 직장생활 하다 보면은 참 그 여행 가는 게 좀 어려워서요. 휴가 때 짧게 가는 거 외에는 참 못하는데 여유가 생기면은 좀 긴 시간 동안 은퇴 이후에 아내와 함께 1년 동안 한번 세계 여행을 하는 그런 게 버킷리스트에 들어가고 있고요. 또 하나는 여행하고도 조금 다를 수 있겠지만 아무것도 안 하고 한 달 동안 놀기. 네. 여태까지 놀아본 적이 없어서 그냥 완전히 셧다운 시켜서 마치 입산수도 하는 것처럼 하는 거. 그 다음에 세계여행도 그렇지만 우리 식구들하고 한번 이거는 이제 이미 한번 이루기도 했는데 1년 동안 가족과 함께 외국에서 한번 살아보기. 그게 옛날에 꿈이었는데 그거는 한번 한 적이 있습니다. 또 한번 기회가 되면 또 하고 싶기도 하고. 그렇군요. 우선 그 원장님 한 달 동안 아무것도 안 하고 놀기 네. 정말 응원합니다. 네. 네. 왠지 원장님의 버킷리스트로 만나니까 네. 이게 당연하게 생각했던 그 우리 아버지들의 직장 생활의 그 희노애락이 네. 마구마구 느껴집니다. 네. 은퇴하시면 제일 먼저 아무것도 안 하고 즐겁게만 그 지내기 그거 꼭 해보시기를 제가 응원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그런데 지금 버킷리스트 중에서 해보신 것이 네네네. 지금 있다고 말씀해 주셨어요. 네네네네. 저 1년 동안 가족과 함께 외국 살기, 그죠? 예. 그때 얘기 좀 해주세요. 예, 거의 20년 돼가는 예전인데요. 제가 여기 오기 전에 이제 다른 병원에서 근무했을 때 거기서 1년 동안 해외 연수를 보내주는 그런 기회가 있었어요. 네. 마치 안식년처럼. 저도 그래서 한 10년 가까이 일하고 그다음에 기회가 생겨서 1년 동안 미국 뉴욕에 있는 그 콜롬비아 대학병원에서 연수를 하면서 공부도 하고 그때 이제 아들이 6학년하고 2학년 초등학교 와. 그래서 아내도 이제 학교 다녔는데 학교 교직에 있다가 휴직하면서 1년간을 같이 뉴욕에서 연수하고 집은 이제 뉴저지에 있고 이렇게 이웃인데 거기서 1년 동안 살았던 게 우리 애들도 그렇고 아내도 그렇고 저도 그렇고 그동안 지내왔을 때 인생 중에 가장 좋았던 황금기였던 거지요. 연수니까 공부는 하지만 일은 안 했으니까. 네. 그 전까지 계속 환자 진료하고 뭐하고 바쁘게 살다가 안 하고 그런 어떤 책임으로부터 벗어나서 뭐 공부도 해야 될 책임이긴 했지만 주중에는 공부하고 주말에는 가족들하고 자주 가까운 곳 또 멀리 이렇게 다니면서 함께 했던 그 1년 동안이 아주 행복했던 시기였고 그런 힘으로 가족들하고도 더 친밀해지기도 하고 좋았던 꿈이 있어서 보물 같은 시기였죠. 그래서 이제는 아이들하고는 그렇게 못하겠지만 아내하고는 그래서 아까 이제 1년 동안 세계여행이든지 여행이든지 그런 어떤 옛날에 연수 갔던 걸 연상하면서 어떤 좋은 곳을 한 군데 선정해서 1년 동안 살아보는 것도 두 번째 외국 살기. 물론 이제 제주도 한 달 살기 뭐 이런 것도 있긴 하지만 조금 나이가 더 들기 전에 예전에는 미국 가서 한번 살아봤는데 다음에는 유럽의 호젓한 곳에 가서 한 1년 정도 살아보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합니다. 멋지네요. 뉴욕은 왠지 그냥 한 번이라도 여행하고 싶은 곳인데 네. 심지어 1년을 그것도 연수하시면서 생활을 하셨다니까 얼마나 그 뉴욕을 온전히 또 누리셨겠습니까? 정말 무척 부럽습니다. 그리고 또 그런 특별한 추억을 갖기 위한 남모를 또 준비와 노력들이 있었군요. 예. 네네. 뭐 돈도 필요하고 맞아요. 또 외국 하려면 영어도 필요하고 그래서 영어 공부도 하고 맞아요. 그것도 좀 스트레스였습니다. 그렇죠, 그렇죠. 제가 이제 연수할 곳을 알아보는 것도 그랬고 누가 추천도 해주긴 했지만 거기서 허락받기 위해서 전화로 인터뷰를 했어요. 그래서 이제 전화상으로 그쪽에서 물어보고 왜 오려고 하느냐, 와서 뭘 공부하고 싶으냐, 그래서 한 30분 정도를 전화로 그때는 화상도 안 되고 전화로 이제 시간 정해서 뉴욕에 있는 그 교수님하고 저하고 이렇게 전화로 하는데 뭐 아무래도 영어 준비가 필요하니까 공부했지만 정말 집중하고 해서 그때는 온 힘을 다 정신 집중해서
거기서 만약에 잘 안 되거나 그랬으면은 오지 마라. 그렇죠. 자격 없다. 영어도 못하는 사람이 왜 와? 이럴 수 있는데 다행히 영어로 아마 영어 인터뷰한 게 내용도 내용이지만 얘가 와가지고서 언어가 안 되면 공부 자체가 안 되니까 의사소통되고 거기서 공부할 수 있는 능력이 되는지를 그렇죠. 평가해 보는 거는데 다행히 소통이 되고 해서 허락을 받고 가게 된 거죠. 사실 그것도 굉장히 스트레스였거든요. 그럼요. 여기 다 정리하고 또 이사 1년 동안 내가 준비하고 거기 가서 현지 등록하고 아이들 학교 집어넣고 또 뭐 이런 거 하는 자체가 또 하나 스트레스였는데 안 갔으면 굳이 그런 스트레스 필요 없었죠. 맞아요. 근데 그런 스트레스를 극복하고 감수하며 했기 때문에 1년 동안 행복했던 시간이 지금도 기억하는 스트레스를 넘어서는 몇 배의 가치가 있는 게 되어서 투자였고 그걸 통해서 얻은 성과는 더 컸다. 네. 그런 생각이 들죠. 그런 것이 앞으로 무슨 일을 하거나 어떤 게 내 앞에 있을 때도 피하지 않고 도전할 수 있는 그런 좋은 경험도 되었어서 큰 힘이 된 시간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원장님 이렇게 외상 후 성장이라는 말이 저는 오늘 굉장히 큰 배움이고 그런데 정말 이런 스트레스를 내가 좀 이겨내면 나한테 굉장히 보상이 있다라든가 또 어떤 성취감이 있다 이런 믿음을 자기가 갖기 위해서는 아주 작은 성취들을 많은 경험을 좀 할 필요가 있겠네요. 그럼요. 네. 자, 원장님. 이제 저희 인터뷰를 이제 마무리해야 되는데요. 네. 원장님의 그 배경음악 소개해 주세요. 예. 그 조용필의 바람의 노래라는 노래인데요. 이 오리지널 곡도 있는데 제가 얼마 전에 금년에 했었죠. 그 JTBC에 있었던 뜨거운 싱어즈라는 프로그램이 있어요. 베테랑 배우들 그 연기를 통해서 보던 그런 배우들 연예인들이 팀을 이루면서 이제 노래해가는 만들어가는 과정이 좀 재밌게 감동적으로 그려졌는데 남성들이 그 바람의 노래를 중창으로 돌아가면서 이제 이렇게 부르면서 했는데 굉장히 감동적이었어요. 하나하나가 가사도 그렇고 그 가락도 그렇고 뭐 워낙에 명곡이니까 명곡인데 이제 뜨거운 싱어즈 버전으로 들었던 것이 굉장히 좋았습니다. 가사 중에 이제 요런 게 있어요. 이제 그 해답이 사랑이라면 나는 이 세상 모든 것들을 사랑하겠네. 그래서 이게 삶의 지혜와 깨달음, 겸손함, 인생의 모든 것에서의 문제를 풀어가는 그 해답이 사랑이라고 한다면 조용필의 이제 노래이긴 하지만 그 남성 중창단 멤버들의 그 같은 마음인 것 같아요. 이 세상 모든 것들을 사랑하겠노라고 하는 그런 게 굉장히 와닿았습니다. 네. 그래서 뭐 모든 사람들이 서로 싸우지 않고 갈등 없이 굉장히 뭐 아이디어란 이상향 같은 거긴 하겠지만 그러니까 최선을 다해서 이웃을 사랑하고 더불어 함께 살겠다는 그런 마음으로 서로 위해주면은 결국은 해답이 사랑이다. 모든 것들을 사랑하겠다는 마음으로 저도 그런 마음으로 살겠다는 생각으로 바람의 노래를 배경음악으로 소개하고 싶습니다. 네. 저희 원장님 그 배경음악 들으면서 저희 인사할게요. 네. 그 전에 마지막으로 하고 싶은 이야기 또는 나에게 힘이 되는 한마디가 있다면 좀 나눠주세요. 네. 뭐 바람의 노래처럼 이 세상의 모든 것들을 자유롭게 사랑하시고 자신의 삶을 즐기시기 바랍니다. 마음이 건강하면은요 삶이 행복해져요. 네, 원장님 오늘 귀한 시간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모두 행복하세요. 네, 건강하세요 원장님. 감사합니다. 그렇죠. 뭐 다 자기 얘기들이죠. 좌절과 실패와 고뇌와 대철아 안녕. 현아 20대 초반에 너는 30대에 너로 돌아가서 내가 얘기를 할게. 잘 들어봐라. 너는 계속 그 앞이 안 보이니까 불안하고 답답하고 겁이 많이 나겠지. 진짜 미친 듯이 잘해야 된다는 너에게 그런 강박관념이
되게 많았던 것 같아. 너무 몸은 힘들고 많이 다치기도 하고 그랬지만 정말 열정적이었고 또 너는 지금 너무 행복하잖아. 너 잘 될 거야. 왜? 미래에 큰 꿈들이 있으니까. 너 조금만 기다려봐. 절대 그 시기에 너의 선택들은 후회하지 않는단다. 그러니까 마음 놓고 열심히 치열하게 살아. 연기 포기하지 말고 할 수 있으니까 힘내고. 생각보다 인생이 재미있어. 힘내라. 살면서 듣게 될까 언젠가는 바람의 노래를 세월 가면 그때는 알게 될까 꽃이 지는 이유를 나를 떠난 사람들과 만나게 될 또 다른 사람들 스쳐가는 인연과 그리움은 어느 곳으로 가는가 나의 작은 지혜로는 알 수가 없네. 내가 아는 건 살아가는 방법뿐이야. 보다 많은 실패와 고뇌의 시간이 비켜갈 수 없다는 걸 우린 깨달았네. 이제 그 해답이 사랑이라면 나는 이 세상 모든 것들을 사랑하겠네. 나를 떠난 사람들과 만나게 될 또 다른 사람들 스쳐가는 인연과 그리움은 어느 곳으로 가는가 나의 작은 지혜로는 알 수가 없네. 내가 가는 건 살아가는 방법뿐이야. 보다 많은 실패와 고뇌의 시간이 비켜갈 수 없다는 걸 우리 깨달았네. 이제 그 해답이 사랑이라면 나는 이 세상 모든 것들을 사랑하겠네. 보다 많은 실패와 고뇌의 시간이 비켜갈 수 없다는 걸 우리 깨달았네. 이제 그 해답이 사랑이라면 나는 이 세상 모든 것들을 사랑하겠네. 나는 이 세상 모든 것들을 사랑하겠네. 이 세상 모든 것들을 네.
국립공주병원의 이종국 원장님을 만나봤습니다. 나도 모르게 의지가 되고 안정감을 갖게 되는 사람들이 있죠. 그런 사람들 옆에서는 나에게 보다 집중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좀 더 나아다울 수 있겠죠. 이종국 원장님도 저에게 그런 안정감과 몰입감을 주셨답니다. 원장님의 따뜻하고 자상한 미소와 그 눈빛이 다시 떠오르네요. 오늘 원장님이 말씀해 주신 외상 후 성장은 저에게 큰 희망이 되었습니다. 성장으로 거듭나기 위해서 우리는 선택할 수 있습니다. 우리 각자가 가진 어려운 문제들을 어떻게 다룰 것인지 생각해 보면 어떨까요? 그리고 삶에서 적당한 긴장감이라면 오히려 그 스트레스가 성장의 과정이 된다니 우리는 스트레스에 눌리지 말고 기세 있게 그 스트레스를 넘어서 극복과 성장을 경험하면 좋겠습니다. 그렇지만 지속적인 스트레스는 만병의 근원인 것 아시죠? 원장님께서 조언해 주신 것처럼 건강검진하듯 우리의 마음도 꾸준히 살피고 돌보는 일이 필요하겠네요. 한 달만이라도 아무것도 하지 않고 놀기가 버킷리스트 중 하나라는 것은 지금 열정을 다해 무엇인가 하고 있다는 말이겠죠. 원장님이 도전하시고 만들어냈던 많은 기회들을 통해 저도 영감을 받았습니다. 은퇴하시고 한 달 동안 좋아하는 것만 하시면서 쉬어보는 일을 비롯해서 계획하시는 세계 여행도 가족들과 함께 살게 될 제2의 뉴욕도 기대됩니다. 은퇴하신 후 평생을 열심히 일하신 원장님 자신에게 멋진 선물이 되어줄 버킷리스트 꼭 이루어지기를 저희 당신의 배경음악도 응원하겠습니다. 이 프로그램은 세종시청자 미디어센터와 함께 시청자가 직접 제작한 프로그램으로 방송통신위원회의 방송통신발전기금을 지원받아 제작되었습니다. 여기는 세종 FM, 당신의 배경음악, 저는 신지연입니다. 12월입니다. 한 해를 정리하는 달인 만큼 여러 가지로 분주하시겠죠? 건강 잘 챙기시면서 남은 한 달 또 힘차게 시작해보죠. 올해 계획하셨던 일들 중에 아직 마무리되지 못한 일들도 있으시죠? 잘 갈무리 되기를 응원합니다. 슬프고 힘들수록 잠깐이라도 나에게 좋은 시간을 선물해 주시는 것 잊지 마시고요. 오늘 강혜섬의 굿나잇 들려드리면서 저는 이만 물러갑니다. 여러분, 주인공답게 알죠? 내일도 당신의 하루를 응원합니다. Nothing to worry about, my darling. 그저 내게 기대. 태양은 반드시 떠오를 거고 아니면 못돼. Nothing to worry about, my darling. 그저 내게 기대. 어둠이 우리를 덮게 되면 따뜻할 거야. 그래도 그대 불안하다면 I just say goodnight. I'm your goodnight to fight your nightmare. 설령 그게 현실이어도 내가 싸울게. I just say goodnight.
살아서